바이든 행정부가 8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새 학자금 대출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20년에서 25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나머지 잔액을 탕감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수술 장면을 생중계하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수술받은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잇따르자 촬영을 하면서 환자를 방치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대 여성이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재우기 위해 분유에 펜타닐을 섞어 먹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켄터키의 한 주택에서 해골 4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이 해골을 사용해 집안 곳곳을 장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싸움을 하다 염산을 뿌려 11살 학생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학생에게 염산을 건넨 사람은 싸움을 하던 학생의 엄마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새로운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오늘 8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모두 39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제안은 20년에서 25년 동안 학자금을 갚아온 주민들에게 연방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워 발표한 최대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화당 버지니아 폭스 하원 의원은 이번 탕감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법치를 짓밟고 납세자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장면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하다 면허를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카메라에 대고 말하면서 환자를 방치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결국 수술받은 환자들이 세균에 감염되고 심각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보이면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효정 기자입니다. 82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성형외과 의사인 닥터 록시. 록시는 환자들의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수술 장면을 틱톡을 통해 생중계했고 심지어는 수술 도중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Hi, it's Dr. Roxy. You want to get in the OR and see behind the scenes and how this stuff works. 그런데 록시에게 생중계로 수술을 받았던 3명의 환자가 심각한 합병증 증세를 보였고 특히 한 환자는 혈액 감염으로 일부 뇌 손상까지 겪었습니다. I stood in front of the mirror and I saw the scar again and I was like, it's coming to an end today. 의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록시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뒤 결국 지난 12일 록시가 수술 중 환자를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하이오주에서의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Roxy violated the standard of care and she has been warned twice before. Dr. Roxy claims that this will change her life forever. Well, she has single-handedly forever changed the lives of at least 3 people. 앞서 의료위원회는 록시에게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윤리 위반 가능성을 2차례나 경고해왔지만 록시는 수술 생중계 방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록시는 수술 생중계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의료 수술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I'm willing to change all of my social media practices, including never filming a live procedure again. I want you to know that this has been the most humbling experience of my entire life. 결국 의사회는 록시에게 면허 취소 이외에도 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록시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틱톡에서 환자의 수술을 생중계하며 수천 명의 팔로워를 모았지만 현재 록시의 계정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10대 엄마가 9개월 된 아기의 분유에 이른바 좀비 마약인 펜타닐을 타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6월 26일 칼라 지역의 한 주택에서 9개월 된 남자아이가 반응이 없고 맥박도 없는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아기의 몸에서 2mg의 펜타닐이 발견됐고 아기는 성인 1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을 먹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7살의 아기 엄마는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 경찰에 계속된 추궁에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려고 아기를 재우기 위해 펜타닐을 젖병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아기의 사망 원인을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발표했습니다. It's beyond my imagination why a mother would do that to her child. She got the baby's bottle, filled it with formula, then went into the bathroom and found a pill bottle. She put some of what she thought was cocaine in the bottle. This is the actual bottle. Our narcotics unit tested the substance and found the presence of fentanyl. 현재 아기의 엄마는 체포된 뒤 기소됐으며 경찰은 이 여성이 임신 중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미국의 마약 위험성과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약물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하버드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을 불법 판매하던 시체 안치소 관리 직원이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시신 거래 내역을 수사하던 도중 한 가정집에서 해골 40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하버드 영안실 시체 장사 사건과 관련해 사라진 시신 일부를 추적하던 중 켄터키에 거주하는 남성 제임스 너트의 집에서 해골 40개를 비롯해 엉덩이뼈, 척수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체포 당시 집에 누가 있느냐는 질문에 죽은 친구들만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집안 곳곳을 해골로 장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택 안에서는 공격용 소총 등 불법 무기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편 제임스 너트는 현장에서 체포돼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끼리 싸움을 벌이다 이른바 염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버넌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끼리 싸움을 벌이다 한 학생이 염산을 뿌려 이를 맞은 11살 네이라 썸머 양이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가족은 당시 싸움이 가족과 사촌 형제들까지 끼어들면서 확산되던 도중 가해 학생 쪽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염산이 가득 든 병을 건넸고 이를 받은 학생이 데이라와 형제들에게 염산을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은 병원에서 3일 동안 치료를 받은 후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LA에서 교직원이나 헐리우드 작가, 배우 등 지역 노조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는 파업의 주 원인이 LA의 비싼 주거비와 물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UC의 산타바바라 넬슨 락터스타인 교수는 LA에서 줄을 잇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배경을 분석하고 대부분의 주민이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거의 모든 파업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 인상이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치솟는 물가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큰 폭의 임금 인상 요구를 하게 했고 이에 반해 낮은 실업률은 노동자들이 이 같은 조건들을 요구할 수 있도록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업의 절반 가까이는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났다면서 LA시가 노동운동의 선봉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우편물 절도와 우편 배달부를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연방우정국이 결국 현상금까지 내걸면서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노스 할리우드 지역의 이스트밸리 고등학교 인근에서
여러 명의 강도단이 한 우체부를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11시간 후 스튜디오 시티에서도 돌아다니며 우체통을 뒤지는 등 2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정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3명의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우편 배달부에게 총기를 겨누고 우편물을 강탈했으며 다른 1명은 감시하고 나머지 1명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우정국은 용의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권총 강도 용의자에게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하면서 다만 일일 섭취 허용량 기준을 유지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 비군에 포함돼 현재 섭취 수준이라면 암 유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파탐은 다이어트 콜라와 무가당 음료, 샐러드 드레싱, 그리고 저칼로리 아이스크림과 푸딩 등에 사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일일 섭취 허용량을 체중 킬로그램당 하루 40mg에서 50mg까지로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스파탐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아스파탐과 암 위험성의 관계를 정확하게 판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도 잔류 농약이 가장 많은 과일과 채소 검사에서 딸기가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환경 워킹그룹 EWG는 미 농무부와 농약 가이드를 통해 과일과 채소의 농약 오염도 순위를 조사한 결과 12개의 농산물 가운데 딸기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금치와 케일, 복숭아, 배, 천도복숭아, 사과, 포도, 그리고 피망, 체리, 블루베리, 녹색 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는 슈퍼푸드지만 동시에 농약이 가장 많이 묻어 있어 깨끗이 씻어야 할 위험한 농산물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더티 더즌으로 알려진 이 농산품들은 무려 200개의 살충제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고 블루베리와 녹색 콩이 올해 새롭게 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한편 가장 깨끗한 농산품 15가지 품목은 아보카도가 1위, 그 다음으로 옥수수와 파인애플, 양파, 파파야, 아스파라거스, 멜론, 키위, 망고, 고구마, 당근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12년 만에 철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히 과학적 결론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생선과 버섯 등 식품 수입 규제가 다음 달 3일 철폐됩니다.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입니다. 今般 EU が規制撤廃を公表したことは被災地の復興を後押しするものであり、我が国として高く評価し歓迎します。 일본은 곧바로 수입 규제 전면 철폐를 입에 올렸습니다. 残る中国とか韓国とか、規制を現在も維持する国への働きかけがいろんな外交ルート、それぞれの立場でお願い事は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けれども、EU 同様、なかなかここが非常に扉が固いと。 그러면서 일본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후쿠시마현과 도쿄도 등 10개 광역지자체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겠다는 홍콩을 겨냥해 재차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표현으로 유럽연합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단단했고 문이 닫혀 있었다, 즉 쉽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 문을 연 일본은 이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규제 철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서 경제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방문 전 리투아니아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게에서 쇼핑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전후 복구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협력 강화, 이것은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폴란드 원전 분야에서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 기업 참여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순방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의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을 대동한 채 구찌, 프라다 등 명품 의료와 소품을 파는 편집 매장에서 쇼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매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 일행이 다녀간 게 맞다고 답했지만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줄였습니다. 현지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가 정말 쇼핑을 했는지, 무슨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뜬금없이 터져나온 대통령 부인의 쇼핑 보도에 장마와 수해 소식으로 답답한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자평하면서 귀국길에 오릅니다.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에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기차 선로에 쏟아지며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부선의 열차 운행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장맛비로 전국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부선 신탄진역에서 매포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산사태로 선로 위에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열차 7량 중 6량이 선로를 벗어난 겁니다. 열차는 서울의 차량기지로 회송 중이라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지만 기관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늘 서울과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 KTX와 일반 열차 170여 회의 운행이 중단됐고 33개 열차만 구간을 조정해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에 비가 계속 내리며 흙더미가 밀려들고 있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장맛비에 오늘 새벽 6시 기준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충남 논산시 납골당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방문객 4명이 매몰돼 2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11일 부산 학장천에서 실종된 여성 1명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비 피해를 우려해 일시 대피한 사람은 557세대 88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493세대 772명이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의 농작물 8,4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전국 도로 97곳과 세월교와 하천변 산책로 698곳도 통제 중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서울의 한강에서 한 남성이 제트스키를 타다가 구경하던 아이들 쪽으로 물벼락을 뿌려 한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반바지를 입은 아동 2명이 손을 잡고 한강변에 설치된 울타리 앞쪽을 걸어갑니다. 잠시 뒤 모자를 쓴 아이가 난간에 매달리고 다른 아이도 다가가려는데 앞에서 제트스키를 탄 남성이 뒤로 돌더니 세차게 물을 뿜습니다. 물줄기에 정면으로 맞은 아이는 강한 충격에 그대로 뒤로 넘어지고 맙니다. 한 커뮤니티에 이 영상을 올린 작성자는 올해 들어 제트스키로 한강을 이용하는 애꿎은 시민에게 자꾸 물을 뿌려 피해주는 일이 잦았는데 결국 이 사달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는 머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이 확산되며 파문이 커지자 가해자는 이 대화방에 올린 해명글에서 현장에 해경도 오지 않고 아무런 상황도 없었던 터라 아기가 다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아이가 다친 것을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면서 해경 쪽에 제 연락처를 남겼는데 혹시 피해자 측과 연락되는 분은 알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최근 한 남성이 여의도에 있는 해경 사무실로 전화해 관련 내용과 연락처를 남긴 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을 담당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자, 이 기자가 간다. 첫 회화입니다. 선배가 안 왔잖아요. 지금 10시 39분인데 지금. 이 기자가 간다를 통해서 이 미국에 우리가 몰려왔던 모든 것들을 가서 깊숙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UCLA. 렛츠길이 나네요. 이거 너무 유튜브잖아요. 아 그래요? Let's go. 근데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 팝스타를 되게 좋아했어요. 막 테일러 스위프트랑 막 저스틴 비버 이런 애들 막 파파라치 컷도 되게 막 많이 쳐보고. 파파로티? 파파라치. 아 그렇게. 제가 저스틴 비버 진짜 특히 되게 좋아했거든요. 와 미국 가야겠다. 그러면은 미국 올 때 무슨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파파라치가 돼서 이 팝스타를 한 명을 꼬셔서 결혼을 해야겠다. 파파라치. 아 그렇게. 그 어디 나왔죠? 펜스테이트였죠. 펜스테이트. 그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영화 검사회전에서 그 남자 주인공 장동건? 강동원이. 아니 뭐 하나 제대로 아시는 게 없으신데. 컨셉이야 컨셉. 컨셉이야 컨셉. 우리 학교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그러니까 미네소타 대학교가 가성비 대학교로 유명했어요. 대학 랭킹도 괜찮고 살기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학비는 국제학생 학비가 그만큼 높진 않아요. 근데 뭐 어쨌든 LA로 오셨잖아요. LA요? 기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왔죠, LA. 멋지시네요. 제 꿈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취재 요청이 와서 제보 같은 게 오잖아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은 제보자님들이 대부분 감사하다고 저한테 문자를 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럴 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기자가 됐는지. 하나, 둘, 셋. 저희가 드디어 UCLA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UCLA 총한인 학생회 UKB의 27대 회장 우승진이라고 합니다. 와우, 환영합니다. 여기 UCLA 캠퍼스 투어를 시켜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이제 UCLA 저희 캠퍼스 이제 투어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마침 봄 동상 있으니까 그죠? 봄 동상 먼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좋죠. UCLA 졸업하신 분들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50주년 기념으로 이제 세워주신 동상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공동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 봄에 뒷발을 만지고 시험을 보러 가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미신도 있어서. 뒷발 어느 뒷발이에요? 한번 가서 볼까요? 이 뒷발을 이렇게 만지면 된다는. 뭔가 맨들맨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뒷발을 만지고 시험을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는데. 네. 안 만져도 잘 본다. 그럼요. 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미신은 원래 안 믿는. 기독교인이세요? 기독교.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좋죠. 첫화 잘 되라고 다 만져. 좋죠. 주의야. 오케이. 줄을 외치는 걸로. 이 기자 화이팅. 회장님도 같이 만져주세요. 저희. 저는 다음 주에 있는 미드텀을 위해서. 미드템을 위해서. 그죠. 이 기자 화이팅. 근데 회장님 저희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건데 키도 크시고 저도 키 크거든요. 저랑 비슷하고 얼굴 너무 잘생겼어요. 인기 많으시죠?
전해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많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얼굴 너무 잘생겼어요. 여기 한인 동아리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진 한인 동아리가 총 크게 5개 정도 있는데요. 5개요? 네, 저희 UKB를 포함해서 비즈니스 동아리가 있고요. 음악 동아리, 운동 동아리, 이과 동아리 이렇게 크게 5개로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요. 이 젠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 젠스 형제의 성을 따가지고 젠스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 또 미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6번째 계단을 밟으면 안 된다는 또 미신이 있는데 젠스 형제 중 한 명이 여기 안에 묻혀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무덤이에요? 네, 그런 소문이 또 미신이 있어요. 아까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계속 미신을 강조하시네요. 제가 오늘 지금 젠스 한번 밟아봐도 돼요? 6번째 밟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두려울 거 없잖아요. 두려우세요? 그러면은 저는 혹시 모르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우실 거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럼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다섯. 멈춰하고 저희 이제 밟았어요. 그럽시다. 저는 안 밟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좋습니다. 모르니까. 네, 이대로 올라가면 지금 젠스 한번 밟아봐도 돼요? UCLA에 대해서 간략하게. UCLA 같은 경우에는 1919년에 설립이 되었고 미국에 있는 공립대학교 버클리와 공동 1등을 해가지고 서울대와 비슷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1등 대학교를 다니시죠? 1등 대학교의 회장님이시네요. 잘 부탁드려요. 회장님. 약간 UCLA에 대해서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만이 좀 UC 계열에 입학하기가 더 쉽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베네핏은 있어요. 그 학자금 같은 경우에도 3배 차이 납니다. 3배요? 3배 차이 납니다. 캘리포니아에 3년 이상 거주하셔야 인스테이트 요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영주권이 없어도 3년 하면 아니요. 그게 인스테이트 되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어야 해요. 시민권자세요? 네, 시민권자. 그럼 외국인이었네. 잠깐만, 좀 화가 날 것 같아. 둘이랑 너무 다르잖아. 오케이. 여기는 가장 유명한 건물이에요. 이제 로이스 홀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건물 그 용도가 뭐예요? 여기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작은 교실들도 되게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로이스 홀을 마주보고 있는 저희 파웰 도서관을 또 빼놓으면 아쉬울 것 같은데. 대칭 얘기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아, 대칭이요? 대칭이 아니고 두 개의 기대칭 요소들이 있다고. 52개요? 저보다 작아지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로이스 홀을 마주보고 있는 저 파웰 도서관도 빼놓으면은 섭섭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서로 건물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되게 언뜻 보면은 이게 대칭 같아 보이시는데. 건물이 대칭인 거예요. 이 건물이 대칭. 아니, 그래요? 뭘 모르시는데 지금 이분 너무 이렇게 대칭. 이렇게요? 잘못 섭외한 것 같아요. 그러네. 나 처음 알았어요. 오. 어머. 왼쪽엔 창문이 3개고 오른쪽엔 2개예요. 그렇네. 왜 대칭으로 이상하게 만든 거 잘못 만들었네. 네, 맞습니다. 잘못 만들었어요. 맞아요. 잘못 섭외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 가볼까요? 저희 여기는 파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파웰? 네, 저희 학교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고요. 시험 기간 때 되면은 여기 파웰 라이브러리 안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러 오나 다들? 낮잠 자러 많이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업 사이사이에 이제 시간이 애매하게 공강이 있으면은 여기 파웰 라이브러리에 와서 낮잠을 자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약간 낮잠 자러 오는 거를 좀 멋있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너무 간다는 거예요. 냅다 피곤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디죠? 여기는 inverted fountain이라고 해서 보통 분수 생각하시면 이제 위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를 생각을 하실 텐데 반대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분수대입니다. 물이 떨어져요? 네, 물이 아래로 떨어져요. 미신이 하나 더 있는데 또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보통 신입생들이 오면은 분수대에다 손을 담그라고 해요. 그럼 손을 담그고 나면은 이제 알려줘요. 여기에 손을 한 번 담글 때마다 한 쿼터씩 더 졸업이 미뤄진다. 네, 그런 미신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을 넣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넣을래요? 아니요. 저는 한번 손 넣어볼게요.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넣어봐요. 네. 이거 넣으면은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기자님, 평생 기자님 되시는 저 너무 좋죠. 왜 그렇게? 평생 기자 일을. 좋아요. 자, 평생. 저 너무 좋죠.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숙사 비용이 어떻게 돼요? 내일 이 건물에서 총리를 난사할 거. 와, 약간 지민도 조금 닮았다. 이상으로 7월 1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